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최근 원자력, 이 잠수함 도입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이펙의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 이제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자 건조를 승인해서 K 국방의 새 축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켓나우 2부에서 국내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를 좀 모셨는데요. 해군 장성 출신으로 30년간 잠수함 전력에 몸담았던 문군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핫 이슈죠.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마켓나우 2부 출연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사일을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하루에 서너 군데씩 관심이 많은데 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네. 핵 추진 잠수함 그 얘기하다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고치자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는 예. 핵자 들어가면 핵무기인 줄 알고 오해할까 봐서.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한다는 앞으로는 원자력 의미로. 추진 잠수함 또는 원잠 이렇게 얘기자 하는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우리 30년 해군 수건 산업이자 자주 국방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데 그 대통령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동안 네. 쉬쉬하면서 물밑으로 해놓은 게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예. 그걸 여러 가지 워딩을 다목적 워딩을 한 거예요. 미국과 우리 국민들한테 왜 필요하냐를 설명해 줬고 우리는 다 만들 수 있는데 핵연료가 좀 들어오기 맞습니다. 힘들다. 이걸 예. 해결해 달라 하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에게는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데 이 정도 믿고 우리가 준다.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맹방이다는 걸 과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연료를 사용하려면은 NPT나 뭐 IAEA, NSC 국제 원자력 기구 뭐 이런 데서 제재가 많아요. 네. 거의 제재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사적 적용으로 앞으로 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교수님께서 30년간 잠수함 이런 전력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한국이 동아시아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보면 도입 국가로 공식 인식된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지금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 이거를 원자력 잠수함으로 좀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보유 국가의 장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무시무시한 무기다 해가지고 네. 그것이 2차에 한 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네. 정말 치명적이다 해서 절대로 핵무기를 못 갖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 영국, 미영, 중, 러, 불 그다음에 이제 인도 요 정도 파키스탄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이외에는
다른 국가 그러니까 5개 국가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못 갖게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 차선책으로 무서워하는 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닐까 이렇게 판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갖는 것도 사실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 가지려면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의 대등하게 맞먹으려고 하니까 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무기에서는 그레이드가 높다.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인도까지 P5 5개 국가에다가 인도까지 6개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우리하고 그다음 북한, 브라질, 호주가 누가 먼저 7번째를 가질까 예, 경쟁하고 지금,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선두가 그 중에서 이 북한이 제일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브라질, 호주는 미국에서 판다고 했는데 미국의 팔 형편이었는데 미국의 조선업이 워낙 낙후돼가지고 호주가요? 그런 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30년께 보유할 걸로 보였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난항을 진도가 안 겪는다.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에서 호주가. 우리 운영하기도 힘든데 수혜하기도 네. 힘든데 어떻게 주냐 해가지고 그게 네. 지금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 묵은 우리의 과제를 한 번에 승인해 줄 거라고 어떻게 기대는 하셨는지, 이게 왜 이렇게 기조가 변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얘기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다가 끝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네. 왜 우리가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해야 되냐. 우리 세금 내서 다 도와주고 국방비를 줄여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줄이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네. 각국은 세계 우방국들은 자기 안보는 자기가 해라 해가지고 방위력 개선해라, 뭐 국방비 5%라고 올려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방해해줄게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일단 맞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 니즈가. 워딩을 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의 방위도 좋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스가 만들어가지고 네, 네, 조선업에 네. 1,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필리존스 하나 사는데 1억 불했는데 네. 1,500불이 엄청난 양.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우리도 좀 달라 이런 걸 얘기 안 했겠어요. 네. 대통령이. 그냥 거기에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맞았으니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 안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이 된 결정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랫동안 안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원자력 잠수함 앞으로 과정을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잖아요.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필요한 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원료 이런 안정적 확보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슈를 좀 여쭈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핵연료예요. 우라늄. 핵연료, 우라늄은 예.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네. 다 경계를 하고 미국의 주도로 만드는 NPT, 핵 확산 금지, 그다음에 원자력 교육 IAEA, NSG, 뭐 핵물질 공급국 그룹 이런 게 이 제도를 가지고 이 기구를 가지고 못 갖게 해요. 예. 그래서 특히 거기 우라늄을 사가도 군사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우라늄은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우리가 미국에서 기술하고 우라늄을 사올 때도 다 그런 협정을 했어요. 너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면 또 오래 걸리지만은 이 호주나 영국 같이 별도의 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평화적 이용이 아닐지라도 이건 자국의 안보, 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이걸 허용해 주면은 이 군사적 사용을 허용해 주면은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면은 그 법적인 걸 풀어줘야 네. 우리가 그 국제 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 미국 예. 또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 사올 수 있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한국의 해군에 군함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별도 협정을 맺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그 협정이라는 거 국제화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통령 정상끼리 이렇게 물 위에 올려놨으니 빠른 시간 내에 양국 강요들 힘을 합해서 그것이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이건 30%, 20% 농축도 이하 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고 이건 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걸 널리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의회에 이제 보고돼서 통보돼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다가 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 그리고 원료 기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재해석이나 변경이 좀 시급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 가장 어려운 거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못 네. 갖게 핵무기 만드는 거 예, 이런 예, 거를 예, 이제 예. 불식시킨 거죠. 한국에는 29란 농축도 20%면 올해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한다는 걸 네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강요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의견이 일치되면은 빨리 진행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 수준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 이거 군함에 적용하는 이유에 그건 약간 다르게 네. 이 우라늄은 우리 뭐 평화적으로 많이 사용해 의료도 네네. 연구용 다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없어요. 예. 근데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엄청난 1988년도에 로비의 결과였군요. 예,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재처리해서 가졌는데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와요. 네. 사오고 사용 후 핵 연료도 뭐 보관하는데 너무 포화 상태에 걸려가지고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 불을 지원해 주냐 투자하지 않느냐. 투자. 예. 그래서 이거 반대급부로 줘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요들이 우리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곧 풀어지리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네. 저는 교수님 뵈면은 이 이슈를 한번 좀 여쭤봐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라고 실제 몹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필리조선소 얘기도 나왔거든요. 실익을 따졌을 때 확실히 국내 조선소가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했고 네, 네, 네. 지금은 올셋 모든 게 준비됐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네. 단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는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물꼬를 터줬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내가 지금 뭐 얻어갈 게 뭐냐 또 거기에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보따리를 가져왔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공장도 짓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디테일한 거 몰라요. 예. 일반 잠수함 공장도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장을 차리려면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핵연료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그 다음에 뭐 방사능 차폐 장치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SOGS를 친 대표적인 사례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기간이 1.5배 정도 걸려요. 더 걸려요. 기간도. 그 다음에 돈은 우리 거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필리존스에는 아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받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공장을 다시 짓고 또 하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예. 기간도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치면은 한 7년 내지 10년 내에 할 수 있다.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그런데 그것이 공장도 없는 필라델피아 치면은 이거는 7년에서 10년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뭐 2배 든다고. 기간도. 네. 돈도 뭐 우리가 한 2.4조에서 한 3조 정도로 한 척당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들으면 뭐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도 안 되고 우리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인력과 시설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좀 많이 낙후됐어요. 이 잠수함을 지으려면은 여러 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안 한 데도 있대요. 그쵸. 그래서 예. 잠수함 수리 들어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새로 건조하는 잠수함도 제때 나오는 게 없고 2 내지 3년 다 지연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면은 우리 인력을 또 보내야 돼요. 우리 시설을 일부 보내야 되고 우리 기자재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조선업이 황폐되고 미국도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양쪽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SCG 시빌딩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어 조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양국 간에 긴밀하게 토의하고 어떤 것이 비용과 기간과 모든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데 이익이냐 이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양국 정상이 다시 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만들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짓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해가지고 도와달라 했는데 우리 조선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시설을 옮겨라 저를 옮겨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 뭐라 하겠어요? 돈은 뭐 몇 배로 드는데 네. 그리고 우리 4척밖에 잠수함도 안 만든다 했는데 그거 손익 계산서 따져보면은 안 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설득을 또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미국 가서 하면 이미 저기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조선소는 올셋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핵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있다. 이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럼 바로 전화하셔도 되겠네 이제. 어디로 그만 욕심내라고. 그만 욕심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희 네. 마켓나우 2부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저희가 힘을 좀 아무튼 써보도록 높이 하겠습니다. 평가할 거는 자기 네.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코리아 퍼스트 외쳐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잘 다졌습니다.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 것처럼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런 후반 작업 잘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들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산은 이제 국방비에서 이제 해군이 포션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간다 생각하니까 네. 3군에서 다른 군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군함뿐만이 아니라 산업 파괴가 엄청 커요. 지금 네. 북극 개발하는데 쇠빙선, LNG 운반선 이런 게 거기도 원자력 추진을 하면은 네. 엄청나게 이익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자부나 이런 데 종합해가지고 예산을 겸추는. 그래서 이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총실 산하에 두고 국가기술력 총결집해야 돼. 예. 그리고 예산도 제때 이제 태워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7년 내지 10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군함뿐만 아니라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산업 파괴 국가도 엄청 커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일직선에서 군사 차원을 넘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산업도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고 또 수출도 되죠. 수출 경쟁력. 우리가 이 독일에서 잠수함 사올 때 수출하라고 생각지 네, 못했어요. 네, 근데 네. 우리 수출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자주국방도 우리 방위산업도 자주국방과 수출을 견인해야 국민들도 박수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잘 개발하면 자주국방, 그다음에 국민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이 LNG 선박, 그다음 쇠빙 선박 이런 데도 엄청난 산업 파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낙수 효과의 네.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변 국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떤 파장과 파동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서 북한이 살짝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앞서서 대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럴 때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걸 많이 걱정하는데 왜 자꾸 이 주변국을 자극하냐 그러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자주국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가 가진 거 많이 있으니까 네. 울타리를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부자 됐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국은 우리보다 먼저 자기 울타리를 세게 치고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원자력 잠수함을 뭐 수십 척 가지고 있고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40~50배 뒤지는 북한이 원자력 준 잠수함을 만들어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자극한다? 중국은 서해 막 잠정 조치주기에 인공 구조물 설치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서해를 자기 마당같이. 일본은 항상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런 데가 해군력이 크단 말이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중국이나 일본의 대응 1대1 전력을 건설할수록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가 뛰어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데에 이제 무기를 싣고 겨냥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정말 좋은 비수 역할을 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남이 쳐들어오는 거 막는 걸 얘기하는 네. 미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의존하면 안 돼. 미국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해군에서는 이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마 실전 경험과 그리고 업계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그 간절함 이런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자주국방, 한국 안보사의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승인, 연료, 건조 그리고 진수 일련의 단계가 잘 돼야 이제 되는 건데요. 2030년 중후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는 필요하고 한국이 개발한 선도함 진수라는 목표 현실 가능한 건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처음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지만은 30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고 네. 여기에 들어가 핵연료만 제때 공급이 되면은 7년 내지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처음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통상 15년에서 20년 걸려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30%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협력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야 돼요. 네. 이건 빈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과기부 이런 데가 총망라에 참여해야 되고 조선소는 물론이고 국방과학연구소, 해군 이렇게 하려면은 멤버드급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야 돼요. 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처음.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하고 해군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0년 이상 걸리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가는 만큼 정확하게 밟아서 가면은 7년 내지 10년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돈이 이제 국방비에서 파일을 떼어내면은 좀 부담이 있으니까 관계 부처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건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이렇게 총 지휘하면은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단지 불협화만 내고 협력만 잘 되면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하리라. 그다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7년 내지 10년 정도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법 개정이나 기술 준비,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계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 또 우리 국민들 잘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마음이 모인다면 원자력 잠수함 추진 사업 우리도 해낼 수 있다. K 국방력 잘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확한 거 질문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중요 이슈 있을 때 꼭 또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식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부회장이자 한양대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